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HCL 커넥션즈 버전 7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업데이트된 사항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제가 HCL의 블로그 사이트에 컨텐츠를 하나 띄워놨어요. 요거는 이제 지난 9월 달에 이미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 HCL 커넥션즈 버전 7은 아직 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지금 12월? 하여튼 하반기 끝자락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아마 그 출시와 관련된 소식은 팩토리 투어에서 HCL 커넥션즈 버전 7에 대한 세션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제 출시를 앞두고 나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한다 또는 얼리 어답터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발표를 한 게 HCL 커넥션즈 버전 7 프리뷰 웹사이트가 이제 활성화되었다라고 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HCL 커넥션즈 7 프리뷰 웹사이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요 조금 더 내려도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 내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전 7에서 주요 기능으로 제공하는 부분, 맞춤형 그 테일러드 커뮤니티 익스피리언스, 뭐 저걸 굳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맞춤형 사용자 경험, 커뮤니티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한다는 내용이고, 이번에 버전 7에서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코시스템하고 연동 부분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라든지 쉐어포인트라든지 아웃룩 포함해서 여러 가지 MS 도구들과의 연동성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PDF 파일로 커넥션즈에 있는 컨텐츠를 내보내게 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메인 테마에 대한 내용들이 커넥션즈 버전 7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 이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뭐 사내에 직접 설치를 하시거나 하지 않아도 미리 간단하게 가입을 하셔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프리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 정보가 있어요. 프리뷰 이제 등록하는 링크 정보가 있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미리 이제 띄워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HCL 커넥션즈의 프리 레지스터라고 해서 사전 등록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 정보와 이름과 회사 소속 그리고 잡 타이틀 정도만 적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적어 주실 때 뭐 이미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가급적 이제 성함 부분은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적어 주시는 게 좋고, 이메일도 가급적 회사 이메일로 적어 주시는 게 무난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고 아래쪽에 몇 가지 체크박스 눌러주시고 서밋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사전 그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직접 액티베이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협력사 분들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 협력사 분들은 저 9월 달 아마 초기에 저 메일 발송하고 요 웹사이트에서 어나운스 하고 나서 초기에 가입을 하셨고 직접 이제 커넥션즈에 로그인 하셔서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이것저것 기능들도 살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전 등록 끝나고 액티베이션 메일 받아서 작업을 다 끝냈어요.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 다 적용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처음 그 링크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요런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URL을 치고 들어가서 커넥션즈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커넥션즈를 시작한다라는 어떤 요런 화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요건 뭐냐면 저희가 커넥션즈 버전 아마 6.0, 6.5, 6.5 정도부터 시작해서 터치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커넥션즈를 처음 시작하는 사용자에게
좀 더 주변의 동료분들 또는 이미 사내에서 활성화되어져 있는 커뮤니티 이런 공간들과의 연결점을 편하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치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해서 일일이 사용자 찾아다니면서 네트워킹을 맺거나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면서 커뮤니티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따라갈 거예요. 커뮤니티 시작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잠시만요. 제가 미리 로그인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튕겨져 나갔나 봐요. 다시 로그인을 좀 할게요. 그리고 아까 원래 한번 이게 작업이 진행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뜨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수작업으로 터치포인트라는 링크를 입력을 해줬고 여러분들은 처음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자기 자신 사용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의 프로파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 직책, 그리고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 화면, 그리고 가급적 이렇게 사진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관심사 태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지를 밑에서 살펴보고 플러스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살펴보고 뭐 제거를 하시니까 아래 위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들을 추가해서 좀 더 앞으로 컨텐츠를 선정할 때 그런 개인의 관심사에 연관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주변의 동료들과의 이제 네트워킹을 살펴보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키워드로 태깅 걸었던 키워드들을 보고 그 다음에 부서라든지 개인의 프로파일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변의 동료들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천된 동료들을 보고 나는 요 사람하고 관심 대상으로 등록을 한다. 그럼 지금 색상이 바뀐 거 보셨죠? 이미 이제 제가 네트워킹을 맺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색상으로 나타나고 네트워킹이 맺어지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색상으로 나타나요. 저는 주로 좀 사진이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관심 대상, 팔로잉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앞서 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사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보고 이 사람한테는 요런 커뮤니티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을 해주는 커뮤니티를 보고 미리 팔로잉을 걸어놓고 다음 단계로, 저는 이미 여러 개가 다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몇 가지 더 나타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사용을 하시지만 네트워킹을 맺어가는 과정이나 또는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간소화시키고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커넥션즈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HCL 커넥션즈 버전 7 프리뷰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된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것저것 막 살펴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미리 도움이 되는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커뮤니티 쪽을 먼저 좀 가볼게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은 홈의 기능이나 프로파일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살펴보시면 되는데, 커뮤니티 쪽에 가시면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입되어져 있는 커뮤니티에서 커넥션즈 7 프리뷰라는 여기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가입되기 직전에 공개 오픈된 커뮤니티로 나오겠지만, 커넥션즈 7 프리뷰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는 어떤 커뮤니티냐면, 요거는 이제 데모나 뭐 개인이 요건 생성을 한 건 아니고요. HCL 소프트 디지털 솔루션즈 쪽에서 프리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요렇게 이제
얼리 어답터처럼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기능들을 쓰면서 뭐가 이렇게 안 된다든지 뭔가 개선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남기고 그거를 수집하는 창구로서 저희가 요 커넥션즈 7 프리뷰라는 커뮤니티를 생성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주로 이제 여기 포럼 쪽에 가시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뭔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럼에다가 쭉 올려놓고 거기에 뭐 답변도 있고 다른 주변의 분들도 뭔가 작업들을 하면서 같이 된다 안 된다 요건 요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PDF 그 내보내기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PDF 내보내기와 관련한 기능이 현재 동작은 하는데 거기에 컨텐츠에 한글이 포함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직 네모나게 지금 한글 부분은 네모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짐작하건대 그 OS에 아마 폰트 부분에 한글 폰트가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커넥션즈 버전 7 프리뷰 얼리 어답 그러니까 프리뷰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메일을 받게 되면 거기에 포럼 링크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포럼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이제 접근해서 피드백을 남기는 게 가장 메인이 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포럼에다가 남기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요거를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가입부터 시작해서 액티베이션하고 로그인해서 첫 번째 과정 거치고 그 다음 이제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정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바꿔서 커넥션즈 7 주요 기능 미리 보기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기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사용자 경험이라는 표현으로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주로 많이 주요 기능들이 나오는데 커뮤니티를 생성할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서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보다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성하는 과정 중에 맨땅에 새롭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 내에서 다른 팀에서 잘 운영했던 샘플이 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 있는 그 커뮤니티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가 템플릿화돼서 내가 생성할 때 그 템플릿을 선택해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의 주요 소식들을 제일 먼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도록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기능. 이렇게 해서 맞춤형 사용자 경험이 첫 번째 주요 기능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저 순서를 좀 먼저 점핑을. 그다음 먼저 이제 목록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맞춤형 사용자 경험은 주로 커뮤니티와 관련한 개선된 기능들이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코시스템 연동이라는 부분은 특정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도구들, 팀즈나 아웃룩을 포함한 오피스 그리고 쉐어포인트 요런 MS 협업 도구들과 커넥션즈가 어떻게 연동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부분이 요 카테고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잠깐 뭐 보여드렸듯이 PDF, 그러니까 커넥션즈에 있는 컨텐츠를 PDF 문서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뭐 기능이라고 하기보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구축될 수 있도록 서서히 전환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 해서 네 개의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사용자 경험은 마법사 기능, 템플릿 재사용 기능, 하이라이트 보기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용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 쪽에 한번 가서 커뮤니티 생성하는 화면을 하나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 작성이 있고 기존 커뮤니티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기존 커뮤니티 복사는 없었을 텐데, 자, 이제 그러면 기존 커뮤니티를 복사해서 하는 부분은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커뮤니티를 하나의 템플릿화해서 새롭게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커뮤니티 작성 부분은 이제 마법사 기능이 적용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마법사 기능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단계별로 먼저 쭉 이렇게 표현이 돼요. 1단계는 커뮤니티의 세부 정보들을 등록하고, 2단계는 템플릿을 선정하고, 3단계는 커뮤니티의 멤버들을 추가하고, 4단계는 기타 등등 옵셔널한 설정들을 제공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디테일의 이름 부분과 설명,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래쪽에 이제 권한, 접근 제어, 권한 부분이죠. 권한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거는 뭐 전통적으로 계속 그러해 왔었는데, 우리 사내에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퍼블릭 모델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모델로 만들어서 반드시 가입을 해서 승인을 득해야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입 신청만 하면은 바로 확인하고 조인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래서 약간 프라이빗한 성격이 강하냐 퍼블릭한 성격이 강하냐 두 개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려면 잠깐 좀 적고 넘어가야지만이, 그리고 그 아이콘에 대한 부분도 미리 그림을 올려주시면 좋고요. 넥스트를 해야 아마 다음 쪽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템플릿 셀렉션. 예전에 없던 기능인데 이게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는 조금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커뮤니티를 그냥 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자, 요런 목적에는 요런 템플릿이 잘 어울릴 겁니다라고 해서 미리 이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용자들이 커뮤니티를 생성을 할 때 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보고 내가 이번에 하려는 거는 뭔가 문서들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찾아가는 그런 정보 공유의 어떤 성격이 강하다? 그럼 나는 파일 라이브러리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넥스트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려는 목적에 맞게끔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어떤 구성원들을 지금 여기 단계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뒤에 만들고 나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주요 구성원들은 여기서 그냥 입력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뭐 다음 단계로 가도 되고 여기서 넣어도 되고 커뮤니티의 태그 정보들을 옵셔널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면 필요한 커뮤니티를 발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생성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만든 커뮤니티들이 지금 이제 쭉 있는 거고, 제가 그 중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를 쪽에 데모 하기 전에 좀 띄워놨더니 보자, 요거를 갖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 요거 9월 달에 어나운스 하고 나서 시작하면서 데모를 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든 거고요. 템플릿 마법사 기능 말씀드렸고, 커뮤니티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은 아래쪽에 보시면 그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포탈 형식으로 이렇게 위젯들을 이용해 가지고 쭉 나열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관리자가 사용자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그 커뮤니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들을 포탈의 어떤 페이지처럼 해서 가공을 하는 부분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에코시스템 연동하는 부분에 팀즈, 아웃룩, 쉐어포인트, 오피스에 대한 연동 부분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각각의 동영상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넥션즈를 이제 지금 화면에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즈 홈페이지 화면이고 군데군데 이렇게 사용자의 비즈니스 카드라는 항목이 있고 비즈니스 카드에 챗이라는 대화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대화 메뉴 누르면은 메신저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서 채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 여기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연동이 됐기 때문에 챗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팀즈의 UI가 나타나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카드뿐만 아니라 저렇게 상단에 나오는 사람 얼굴 있는 부분에 대화창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사람의 프로파일로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또 챗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원투원 1대1 대화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한 연동 부분 첫 번째고요. 팀즈에 대한 연동 부분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채널과 정보를 공유를 한다는 건데, 자, 요건 뭐냐면은 먼저 커넥션즈 안에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람의 프로파일 정보를 나는 누군가 우리 지금 팀즈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채널을 하나 선택해서 그 채널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 모두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즈에서 팀즈 공유 버튼을 누르고 어떤 채널을 공유할지 선택을 해주고 거기에 메시지를 입력한 후에 쉐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 팀즈 쪽으로 가서 좀 전에 지정했던 트래블 채널이라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정보가 쫙 다 공유가 된 게 보이실 거고 그걸 누르면 커넥션즈에 공유했던 프로파일 쪽으로 점핑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공유 버튼이 있는데 그 팀즈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이제 공유하는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은 팀즈에서 어떤 채널의 구성원들과 공유할지 선택하고 메시지 입력해서 서밋 버튼만 눌러주면 손쉽게 공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팀즈 안에 이제 커넥션즈의 컨텐츠를 공유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보고 계신 화면은 팀즈의 화면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화면인데 지금 아래쪽에서 파일 첨부 버튼을 눌렀는데 커넥션즈의 앱이 떴어요. 익스텐션 앱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커넥션즈 앱에서 들어가면 리스트, 히스토리, 뭐 파일즈라는 저런 메뉴들을 누르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HCL 커넥션즈 파일즈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막 찾아가서 검색도 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쉐어라는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팀즈의 채널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쉽게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뷰를 한다든지 쫓아간다든지 링크를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눌러서 커넥션즈 쪽으로 점핑을 해서 그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즈 안에 앱으로 익스텐션 앱으로 해서 커넥션즈가 삽입이 되고 거기에 파일즈나 이런 것들을 쉽게 구성원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단순히 파일 공유뿐만 아니라 좀 더 큰 범위로 공유가 돼요. 트래블 채널이라는 건 여전히 팀즈의 공간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트래블 위키를 눌렀는데 나오는 이 내용은 저희가 좀 전에 커넥션즈 버전 7에서 봤던 그 화면 영역이에요. 지금 뭐 타이핑하고 있고 문서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 작업은 일어나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팀즈 안에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컨텐츠가 생성되고 저장되는 곳은 HCL 커넥션즈라는 거죠. 위키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래블의 파일즈라는 메뉴를 눌렀어요. 누르는 곳은 팀즈 안에 메뉴 체계 중에 따라가서 눌렀고 하지만 아래쪽에 나오는 화면은 커넥션즈의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데모를 했던 거는 파일 추가, 파일 첨부하는 부분에 익스텐션으로 커넥션즈 파일즈를 연결을 한 거고 지금은 팀즈 안에 팀즈 안에 커넥션즈에 파일즈, 위키, 블로그 등등등의 컨텐츠들을 선택을 해서 마치 팀즈의 채널 안에 있는 하나의 메뉴처럼 들어가고 그 메뉴를 누르면 팀즈가 아닌 커넥션즈에 해당 컨텐츠 화면이 나타나서 심리스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어떤 방식의 연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키, 블로그, 파일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저 부분은 다 팀즈가 아닌 커넥션즈 영역, 해당 영역의 컨텐츠가 그대로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팀즈 외에 아웃룩하고 아웃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웃룩은 사실 뭐 아웃룩 연동 부분은 이미 이전 6.0, 6.5 뭐 이전 버전부터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 익스텐션으로 오른쪽 아웃룩의 오른쪽 부분에 지금 저렇게 들어가서 뭔가 메시지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파일을 공유하거나 또는 메일에 있는 내용을 커넥션즈 쪽으로 등록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왼쪽에 메일 본문의 내용을 첨부 파일 포함해서 메일 본문의 내용을 오른쪽에 액티비티 활동 쪽에다가 어느 특정 그 활동에 그 보완하는 자료로서 지금 등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 메일을 그냥 아웃룩 안에서 뭔가 등록 버튼 눌렀는데 지금은 보시는 건 커넥션즈 화면이에요. 그럼 커넥션즈의 그 활동에 쫓아가서 좀 전에 추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메일의 내용이 첨부 파일 포함해서 액티비티 활동의 하나의 타스크, 투두 항목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웃룩 쓰시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아웃룩 안에서 위젯을 그 플러그인을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그러니까 좀 전에 활동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작업들까지도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첨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 로컬 PC가 아니라 커넥션지의 파일지에 쫓아가서 내 파일이든 공유가 된 거든 커뮤니티에 있는 거든 내가 권한이 있는 부분들은 쫓아가서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물의 파일을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또 약간 옵션을 줘가지고 링크만 가지고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씩 지금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웃룩에 플러그인으로 해서 사이드 탭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업데이트하거나 활동에 추가를 하거나 메일 컨텐츠, 메일 본문을 추가를 하거나 또는 거꾸로 커넥션즈 파일즈에 있는 거를 메일에다가 첨부 파일로 어태치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아웃룩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쉽게 처리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마 오피스 쪽에서 쉐어포인트하고 연동한 부분의 데모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역은 커넥션즈의 커뮤니티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커뮤니티 화면에서 아래쪽에 여러 가지 이제 위젯으로 컨텐츠들을 쭉 뽑아 올려서 보기 편하게 배치를 해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컨텐츠를 보니까 쉐어포인트 라이블러리라는 컨텐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커넥션즈 안에 하나의 위젯으로 올라와서 커넥션즈의 컨텐츠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컨텐츠를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커넥션즈의 파일즈나 이런 컨텐츠 부분이 아니라 쉐어포인트의 화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커넥션즈의 쉐어포인트 라이블러리에서 나오는 이 컨텐츠들은 전부 다 쉐어포인트에 저장돼 있는 거를 위젯으로 긁어와서 보여주는 거고, 실제 편집을 하거나 호출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모두 쉐어포인트 쪽에서 그 문서를 직접 이렇게 웹에서 퍼블리싱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뭐 저장을 하고 편집해서 닫게 되면 그 문서 역시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 커뮤니티 안에 위젯으로 지금 불러와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위젯뿐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전체 메뉴로서 아래쪽 프레임을 가득 채우는 구조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이 웹 스타일 시트나 이런 것들이 커넥션즈하고 유사하게 지금 꾸며져서 이게 쉐어포인트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쉐어포인트에 있는 컨텐츠들을 그대로 뿌려주면서 UI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랑 연동하는 거에서 마지막 부분은 파일즈, 커넥션즈의 파일즈에는 지금 요 보시는 화면, 요 화면이 커넥션즈의 파일즈인데 왼쪽에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 파일에 대해서 공유라든지 뭐 태깅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세히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는 부분인데 업로드 버튼과 원래 여기에 이제 에디트 편집 버튼이 있어요. 편집 버튼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HCL 커넥션즈의 DAX라는 모듈과 연동해서 편집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연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되고 강화가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연결해서 편집을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용자는 이거를 뭔가 내 로컬의 PC에 받아서 로컬 PC에 받은 파일을 열어서 편집하고 저장하고 뭐 업로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서도 기본적으로 커넥션즈에서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서 바로 편집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떠서 편집을 하고 닫으면 그게 커넥션즈 파일즈에 저장이 되는 라운드 트립 방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편리하게 편집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커넥션즈가 연동되는 마지막 기능이에요. 자, 이제 PDF 문서 내보내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션즈에 있는 컨텐츠들, 블로그니, 위키니, 액티비티, 뭐 포럼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거를 인쇄하기도 편하게, 보관하기도 편하게, 공유하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PDF 문서로 내보내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보내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데스크탑, 모바일 모두 가능하도록 할 거고 내보낼 때 그 템플릿, 그 틀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 화면상으로는 여기 샘플이 하나 있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 로그인이 시간이 지나니까 튕겨나갔나 봐요. 그러면 하나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의 컨텐츠가 조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블로그 쪽에 지금 이제 요거는 개인 블로그는 아니고 커뮤니티의 블로그예요. 그럼 이 커뮤니티 블로그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디지털 위크 2020 행사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 프로젝트 11 우리 또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었잖아요. 버전 9 이상이 아니라 버전 9보다 더 아래쪽에 8, 7, 6.56 이런 예전 도미노 버전도 최신 도미노 버전 11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자, 요 쭉 있는 내용들을 그러면 우리가 PDF로 한번 내보내는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새 항목 옆에 보면 약간 프린터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블로그, 팀 블로그라고 할게요. 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 컨텐츠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PDF로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할 때 타이틀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컨텐츠 쪽 커멘트 있으면 커멘트도 넣을 거냐 뭐 서머리도 넣을 거냐 태그 포함할 거냐 날짜도 포함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옵션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지금은 아마 요 디폴트나 프리뷰 이걸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뭐 쭉 작업을 해서 물론 컨텐츠 양에 따라서 요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렌더링을 하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택했던 걸 일부러 제가 한글이 포함된 거랑 영문이 있는 거 다 따로 이제 한 서너 개를 했고요. 그러면 앞쪽에 벌써 여기 제 이름부터 네모로 나오네요. 첫 번째 컨텐츠가 아마 한글이 아니구나. 아 이거 시간 순이니까 거꾸로 해야 되나 보구나. 그럼 지금 나오는 거는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컨텐츠 블로그 컨텐츠예요. 크게 문제가 없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글로 올린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는 지금 보시면
한글로 올려진 부분이 네모로 처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OS상에 한글 폰트가 없어서 렌더링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이제 보고를 피드백으로 올려놨고 이런 것들은 추후 반영이 돼서 정식 버전에서는 또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 개선을 해달라라는 피드백들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또 그런 것들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해서 요거는 뭐 이제 도미노뿐만 아니라 커넥션즈 마찬가지, 세임타임 마찬가지, 포탈, HCL 디지털 솔루션즈의 모든 솔루션들은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플로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즈 마찬가지 지금 진행돼요. 현재는 아마 커넥션즈 메인 모듈이 아니라 커넥션즈 팩이라고 하는 아까 터치포인트라든지 오리엔트미라든지 등등 몇 가지 이제 커넥션즈 컴포넌트 팩이라고 부르는 영역만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로 제공이 되어져서 AWS 그러니까 EKS나 또는 오픈시프트 쪽으로 레드햇 오픈시프트 쪽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버전 7에서 아마 좀 더 많이 아마 인프라를 확장해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버전 7의 컴포넌트 팩뿐만 아니라 메인이 되는 버전 7의 메인이 되는 모듈까지도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도커 기반의 배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기본적으로 안내 말씀부터 해서 디지털 위크 2020 안내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커넥션즈 버전 7에 대한 프리뷰 버전에 좀 딥다이브 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가 레코딩은 중지를 좀 시킬게요. 레코딩